자고 일어났더니 254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공중에 붕 떠버렸어요.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를 헌법 위반이라고 판결하면서 전 세계 통상 질서에 거대한 지진이 발생한 건데요.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으려는 기업들과 한 푼도 못 주겠다는 트럼프의 정면 충돌로 지금 미국은 그야말로 대혼란 상태예요. 이번 판결의 핵심은 대통령이 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미국 헌법상 세금을 매기는 권한은 오직 의회에 있는데 트럼프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 즉 IEPA를 근거로 자기 마음대로 관세를 휘두른 게 선을 넘었다는 거죠. 대법원은 이 관세들이 근거 없는 월권이라며 즉각 효력을 정지시켜버렸어요. 이 판결로 가장 먼저 휴지 조각이 된 건 트럼프의 야심작인 상호관세와 펜타닐 관세예요. 다만 무역확장법 232조를 쓴 철강이나 자동차 관세는 안보와 직결된다는 이유로 아직 살아남아 있죠. 하지만 이미 걷어간 1,750억 달러라는 거액을 돌려줘야 할 상황이라 미국 재무부는 그야말로 비상이 걸렸어요. 그런데 더 황당한 건 지금 미국 세관의 반응이에요. 대법원이 위법이라고 땅땅 판결을 내렸는데도 미 세관 전산 시스템이 아직 업데이트 안 됐다는 핑계로 수입업자들에게 여전히 관세를 징수하고 있거든요. 법은 이겼는데 돈은 계속 뜯기는 이 기막힌 상황에 기업들은 속이 타들어가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어요. 판결 직후 곧바로 무역법 122조라는 비장의 카드를 꺼내 15% 관세를 다시 매기기 시작했는데요. 이건 국제수지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만 쓸 수 있는 150일짜리 시한부 카드인데 일단 시간을 벌면서 반격할 기회를 잡겠다는 계산인 거죠. 문제는 150일 이후예요. 트럼프 측은 불공정 무역을 조사하는 301조는 물론이고 심지어 1930년대 대공황을 불러왔던 스무트 홀리 관세법의 338조까지 부활시키겠다고 벼르고 있어요. 이건 최대 50%까지 관세를 때릴 수 있는 무시무시한 법이라 통상 환경은 그야말로 시계 제로 상태에 빠졌어요. 여기서 우리 기업들이 눈여겨가야 할 건 바로 환급 전쟁이에요. 전문가들은 환급 요구액이 약 254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는데 이건 단순한 법적 다툼을 넘어선 규모죠. 돈 냄새를 맡은 월가의 헤지펀드들은 이미 이 환급 청구권을 사고 파는 새로운 파생상품 시장까지 만들어서 판을 키우고 있어요. 이름하여 소송 금융 비즈니스인데요. 환급받기까지 수년이 걸릴 것 같으니까 자금이 급한 수입업체들로부터 환급 권리를 헐값에 사들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나중에 200억 원을 받을 권리를 지금 당장 현금 30억 원에 넘기라는 식인데 하이에나 같은 자본가들이 이 틈을 타서 떼돈을 벌 준비를 마쳤어요. 우리나라 기업들도 약 6천 곳이 이 환급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요. 하지만 모두가 돈을 돌려받는 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누가 실제로 미국 세관에 세금을 냈는가거든요. 계약 조건이 관세 지급 인도, 즉 DDP 조건인지 아니면 수입업자가 세금을 내는 구조인지에 따라 희비가 완전히 갈려요. 특히 수입 신고자가 누구냐가 핵심이에요. 만약 한국 기업이 미국에 지사를 두고 직접 IOR이 되어 세금을 냈다면 직접 환급을 청구할 수 있지만 현지 바이어가 세금을 냈다면 그 돈은 고스란히 바이어의 주머니로 들어가게 돼요. 지금 기업들이 서둘러 계약서를 다시 뒤져보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트럼프 대통령도 이 사태를 두고 5년 동안 법정에서 피 터지게 싸워주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어요. 승소 판결이 났더라도 정부가 예산이 없다거나 절차를 핑계로 지급을 거부하면 실제 현금을 손에 쥐기까진 가시밭길이 예상되죠. 법은 기업들 편인데 현실은 여전히 트럼프의 힘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어요. 이제 기업들은 물건을 잘 만드는 것보다 미국 통상법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할 판이에요. 관세의 근거가 되는 법이 수시로 바뀌고 소송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경영의 예측 가능성이 바닥으로 떨어졌거든요. 이제는 관세가 단순한 세금이 아니라 경영 전체를 뒤흔드는 상수가 돼버린 거예요. 글로벌 공급망도 요동치고 있어요. 미국으로 추출하던 공장들이 관세를 피하기 위해 어디로 옮겨야 할지 아니면 아예 미국 안에 공장을 지어야 할지 매일 주판알을 튕기고 있죠. 법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투자 계획은 줄줄이 연기되고 돈의 흐름도 꽉 막혀버린 상태예요. 미국의 정치적 갈등도 점입가경이에요. 민주당은 트럼프의 독단적인 관세 정치가 헌법을 파괴했다고 공격하고 공화당은 국익을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고 맞서고 있죠.
이 거대한 정치적 싸움의 틈바구니에서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 같은 나라들만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이 됐어요. 만약 진짜로 254조 원이 시장에 풀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 내 수입 물가가 일시적으로 낮아질 수도 있지만 반대로 엄청난 현금이 풀리면서 인플레이션을 다시 자극할 수도 있어요. 이번 환급 전쟁이 단순한 환불 소동을 넘어 글로벌 금리와 환율까지 흔들 변수로 떠오른 이유죠. 트럼프 행정부는 의회를 압박해서 아예 IEEPA 법 자체를 개정하려는 시도도 할 거예요. 대법원이 안 된다고 하니 아예 대통령에게 무제한 관세권을 주는 새 법을 만들겠다는 거죠. 만약 이게 통과된다면 미국은 그야말로 통상 분야의 무법지대가 될지도 몰라요. 우리 정부와 기업들도 치밀한 전략이 필요해요. 환급 가능성 있는 6천여 개 기업을 전수조사하고 월가의 헤지펀드들에게 권리를 뺏기지 않도록 법적 조력을 아끼지 말아야죠. 이제는 기술 경쟁을 넘어 서류 전쟁과 법리 전쟁에서 이기는 자가 최후의 승자가 되는 시대니까요.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는 미 세관의 전삼 업데이트와 트럼프의 150일 이후 행보예요. 과연 트럼프가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돈을 돌려줄까요? 아니면 새로운 법을 동원해 다시 한번 전 세계를 관세 공포로 몰아넣을까요? 254조 원의 행방을 돈 이 거대한 도박은 이제 막 시작됐어요. 규칙이 없는 경기장에서 뛰는 것만큼 무서운 건 없죠. 이번 사건은 자유무역이라는 옛날 규칙이 사라지고 힘센 놈이 곧 법인 시대가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이 혼란스러운 통상 전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길을 잃지 않고 무사히 살아남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게 되네요. 여러분은 이 254조 원 환불 전쟁에서 최후의 웃는 자가 누구라고 보시나요? 법을 지키라는 대법원일까요? 아니면 힘으로 밀어붙이는 트럼프일까요? 혹은 그 사이에서 배를 불리는 월가의 하이에나들일까요? 여러분의 날카로운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